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민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하디슈 분석 첫 번째. 아무래도 시장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에서 다소 회피되는 모습. 그래서 주 초반에 레버리지 분할 접근 관련된 코멘트로 인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한 6% 정도 레버리지니까 수익 부분으로 진입했다는 코멘트를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또 이렇게 조금 변동성의 하방 경직이라든지 그리고 저가 낙폭과대 저가 매수 부분이 들어오면 또 활발하게 종목군도 실적, 모멘텀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탄력 있는, 그리고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트렌드 부분의 분석, 하드슈 첫 번째 방송.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의 핵심 사항이기도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누가 이 주도권 부분들을 잡아갈 것인가. 반도체 쪽이 핵심 키워드고, 여기에 이제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이 또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당히 기술 격차 부분도 줄였고, 엎치락 뒤치락 하는 느낌이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실생활에 인공지능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빠르게 유입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산업군 쪽에서도 이 AI 사용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서비스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 하드슈에서 분석 부분들을 할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 방송 처음부터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하드슈를 들으셨던 분들이 이거 기억나실 겁니다. FTA가 의료기기 승인 건수, 그 다음에 디지털 알약이라든지 약간 신기술 관련된 기술 패스트 트랙 부분들을 해서 빨리빨리 기술 통과를 시켜주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렸죠. 여기에 주후반에 미국의 FDA에서 AI 의료기기에 인공지능을 사용한 의료기기를 첫 번째로 승인을 했어요. 상당히 빨라요. 이렇게 승인,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답답한 게 너무 많아요. 기술 개발 부분들을 많이 하고 거기에 기술 습득이나 소프트웨어 부분도 빠르게 진행되는데 이 식약청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를 받는 데서 계속 드랍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자양분을 좀 받아서 해외로 진출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미국은 FDA에서 AI 의료기기 첫 번째 승인을 했는데 망막 영상으로 당뇨 합병증을 진단합니다. 그러니까 영상만으로 당뇨 합병증이 있는지 없는지 해석의 필요 없이 일반인도 사용 가능하다. 예전에 영화 중에 맷 데이먼의 영화가 있습니다. 엘리시움인가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딱 누우면 전체 스캔해가지고 어디가 좋지 않고 좋다 그리고 바로 치료 들어갔던 영화 보셨던 분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시스템 초기 모습으로 좀 서서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건 IDX 닥터라는 불리는 이 의료기기인데 미국 내 한 3천만 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이 시력상실의 징후를 조기에 찾아도록 설계되는 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간 한 10,000명에서 2명 정도가 이 망막종으로 인해서 실명보고를 하는데 조기에 발견되면 이게 치료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기기 안에 내장된 카메라가 환자의 눈, 망막 있죠. 촬영한 다음에 여기에 망막증 징후가 있는 기존의 여러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가지고 이미지를 해석하고 이 해석 부분들에 따라서 이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음성적으로 전문의에게 의뢰해야 된다, 아니면 재검사를 받아야 된다 식으로 진단 결과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기 검사 부분들이 진행이 아주 편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병원 시스템까지 가는 게 아니라 쉽게 그 사전 단계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IBM 왓슨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협업을 통해서 이 진단을 내립니다. 근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예를 들어서 카메라 촬영만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망막의 구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당뇨 합병증의 징후가 매우 높다 안 높다가 알고리즘에서 나와요. 근데 국내에서도 보면 이거 관련된 비슷한 유사 관련된 기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환자의 경우는 거의 87%, 그렇지 않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운 정확도로
승인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FTA가 승인을 해준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관련 뭐 서비스 부분들 몇몇 기업들이 뭐 개발 부분들을 했습니다. 개발 부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또 있어요. 그물형의 그 뭡니까? 그물형의 우리 깁스를 했는데도 정부 쪽에서 허가가 안 돼가지고 글로벌 판매 부분들 나가지 못하는 기업도 있고, 아직 우리나라는 이 규제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해커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규제를 뭐 격파하는 쪽에서 계속 상위권에 올리기는 합니다만은 좀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료기기 관련된 부분들은 삼성 측에서도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약간 뭐 이 의료기기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죠. 근데 하지만 삼성 메디슨하고 삼성 의료기기 쪽이 아마 이번 달부터 판교에 결집이 됩니다. 뭐 합병이라 이런 부분도 통한 게 아니라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 약이죠.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뭡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갤럭시 S, 그 다음에 애플워치, 이 스마트 패스트 트랙 부분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체 정보는 가장 큰 먹거리 중에 캐시카우, 가장 큰 금맥이에요, 금맥. 금맥 부분들을 절대 버릴 가능성 자체는 높지 않다. 그래서 계속 트라이 부분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인공지능, 조금 전에 이것은 의사 쪽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이고, 그 다음에 대체하고 있는 산업 부분들에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변호사라는 직업, 우리가 예전에 그 뭐, 교사 막 이렇게 사자 들어간 직업 있죠. 번역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글쎄요, 지금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유망하다는 직업군에 10년, 20년 내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아직까지 좀 캐스톤이 좀 큰 부분이 두 가지 산업군이긴 합니다. AI 변호사 시대가 됐어요. 24시간 무료 법률 상담. 물론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올라갈 수는 없어요. 예전에 우리가 불과 5년 전에도 번역 서비스를 돌려보서 보면 무슨 말인지 형편이 없어.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2주 전인가요? 네이버 파파고라는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잠깐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문구 자체가 매끄러워졌어요.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되고 있죠.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사물 인식하는 것도 자율주행도 지금 기술 속도가 빠른 것처럼 여기에 연관되는 산업군도 빠르게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대법원하고 법무부 서비스도 보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시스템을 진행하는데, 국내의 한 로펌 기업이 AI 변호사 도입 관련돼서 그 해외에 인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하고 법률 AI 시스템을 도입 협약 부분들 좀 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활성화가 됐다고 말해야 될까요? 파산 전문 그 로스, IBM의 로스라는 게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법률 전문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산 전문으로 로스를 도입했고, 법률 검색 시간이 평균 20% 이상 줄었고, 여러 가지 한 10개의 로펌에서 잇따라서 이 로스를 채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면 대륙아주라는 데서 판례라든지 법령을 알려주는 AI 변호사를 도입을 했고, 대법원과 법무부 법률 서비스도 이걸 이용을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스타트업이, 우리가 기업들에서 보면 기업들과 아니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계약을 할 때 계약 사항, 그 다음에 법률적인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라든지 법률 대행하는 데 가서 계약서를 많이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작성을 하는데 이거 가격이 그래도 만만치가 않죠. 근데 일본의 한 스타트업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기업, 법률, 계약서 관련된 법률 자문만 해주는 상품으로 월 만원, 만원도 안 되는 금액의 법률 서비스를 시작을 좀 했어요. 그리고 법원 행정처 같은 경우에는 법원 개인 회생 파생 사건을 담당하는 AI 재판 연구관을 도입을 골자로 해서 지금 시스템 구축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한 2020년도까지 이 관련 시스템이 아마 다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그 대화형 생활 법률 지식 서비스를 카카오톡,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법률, 자문, 파산, 그 다음에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IB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뭡니까? 계약서 작성 업무를 대중해주는 홈즈라는 게 8월부터 서비스가 들어갔고, 이거 부동산 매매, 그 다음에 종업원 고용, 비밀 유지, 이런 걸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최적의 계약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술 키워드 부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뭐 아시다시피 바이두, 알리바바, 그 다음 미국의 IBM,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네이버, 구글, 구글하고 예전에 우리 처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야후, 뭐 다음, 이런 천리안, 그 전에 천리안이었죠. 그 다음에 미국의 다오, 구글, 이런 게 검색 서비스를 가지고 플랫폼을 장악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 플랫폼으로 검색은 음성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하고 이걸 자동적으로 기존의 어떤 산업체에 맡겼던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진행한 딥러닝 통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이 편안하게 우리가 전문가를 받는 것처럼 유사한 서비스, 물론 가야 될 길은 많지만은 초기 모델의 속도가 거의 그 반도체 기술 개발 속도만큼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추출을 해가지고 데이터에서 나오는 걸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산업군 또 추가적으로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벌써 의료 쪽에서 이 망막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알고리즘, 뭐 어떤 시각적인 그림상에서 픽처에서 뽑아내는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영상 판독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 군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향 부분들을 뽑아낸다는 거죠. 계약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법률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존 데이터 부분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라든지 산업군에 리딩할 수 있는 표본적인 데이터 부분들을 추출해 가지고 이걸 뭘로 연결시키나요? 산업군으로 지금 연결을 좀 시키고 있죠. 그러면 그 전에 기존의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구인을 통해 가지고 해결됐던 게 자동적으로 온라인상에서 모두 다 해결이 돼요. 예전에 우리가 검색 부분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던 것처럼 다음 기술 부분들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산업군 자체가 한 단계가 점프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개인의 그 경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경험치가 데이터로 쌓여서 이 데이터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확장시킨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의 기술 분쟁 부분에 무역전쟁의 어떤 종착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좀 더 나은 인공지능 기술 부분들을 개발을 하고 있느냐, 여기로 지금 귀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부분들, 특히 5G 부분들이 됐을 때 이 빅데이터 산업 부분들은 갈까 말까가 아니에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도 빅데이터를 분석을 누가 어떻게 잘하느냐, 그 다음에 빅데이터 추출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가 구글 검색이라든 이런 부분에서 누가 잘하는가에 거의 준하는 산업 시프트의 패러다임의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하십 첫 번째 방송, 미국의 FTA가 좀 부러워요.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도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비슷한 기술력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 기술 개발하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임상도 시험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국내에서 먼저 임상 부분들을 테스트를 좀 빨리 진행이 된다 하면 국내에서 뭐 건보료의 보험료를 받고 국내에서 그 환자들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기술 그 부분이 단축되는데 국내가 규제가 많다 보니까 허들이 계속 걸려요. 그런 사이에 미국은 뭡니까? FTA 승인 빨리 해주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AI 기술 관련된 부분에서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 부분에서 사상 최대 스타트업 부분들이 나왔다는 얘기 드렸죠. 길거리 지나고 있는데 CCTV로 이 사람이 만약에 이 길거리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부분들을 하면 바로 CCTV 촬영해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고 어떤 인적 소재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자료가 바로 나와서 이 사람 핸드폰으로 범칙금 부과한다고 말씀드렸죠. 시범 서비스가. 그만큼 기술력 자체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뭐 말씀드려요. 대기업 위주의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4차 산업혁명 중명
우리가 허리 쪽에 해당되는 기술력 부분과 빠른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진행되는 기업들이 빨리 커 나가야지만 글로벌 진출 부분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렸죠.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우려 쪽, 그 다음에 법률 쪽 관련된 부분들 나중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내용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코멘트를 드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간 하드시 첫 번째 방송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 부분이 향후 먹거리의 핵심적인 키워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업은 뭘까요? 제가 만약에 중장기 부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런 기업들 제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이런 얘기 드리죠. 씨앗을 뿌려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건 씨앗이 아니에요. 큰 나무 묘목이 될 수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럼 뭘까요? 그런 것은 1년 안에 승부 안 보고 몇 년 동안 어차피 우리가 초창기 네이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이버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이런 것들 뭘까요? 계속 씨앗을 뿌리고 아니면 묘목을 사가지고 묘목을 심어서 그 나무가 탄탄해지고 허리가 두꺼워질 수 있도록 계속 키워나가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미시면의 주식 뉴스공장 계속 씨앗을 뿌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인플레이션 시대입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금보다는 주식, 주식 쪽에서도 이게 성장주 쪽에 관심권 부분들을 계속 키우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주간 하드시 첫 번째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